인텔이 과거 라라비 프로젝트로 그래픽카드 시장이 쓴맛을 본 뒤로 좀 잠잠하더니 최근 재진입을 위해 준비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 프로젝트의 수장이 2년 전까지만 해도 AMD 라데온 테크놀로지 수장을 지냈던 라자 코두리이며, 이번에 AMD가 새로 공개한 그래픽 아키텍처 RDNA의 근본인 나비 그래픽 아키텍처 물밑 작업을 했다는 점 때문에 살포시 기대가 되기도 합니다. 그가 개발하는 아키텍처 코드네임은 Xe 이며 실제 브랜딩은 다를 겁니다. 소비자용 제품군은 물론 딥러닝 등이 전문 분야 전용 GPU 제품 역시 출시할 계획입니다. 인텔 중국 지사가 공개한 자료입니다. 2020년에 10나노미터, 2021년에 7나노미터 공정의 GPU를 생산할 계획이며 레퍼런스 그래픽카드 외관 렌더링 이미지까지 첨부했습니다. 그 제품이 어디서 또 어떤 공정으로 제조될지 말들이 많은 가운데 가장 유력한 주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듀엣이 궁금한 이지 이야기입니다. 이미 한 차례 실패한 경험이 있는 인텔이 AMD 라데온과 지포스가 굳건히 자리잡고 있는 시장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인텔을 선택하도록 만들 메리트가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겉에 보이는 숫자에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공정과 가격이죠. 그런데 걸림돌이 있습니다. 인텔은 자체 공정에서 모든 제품을 찍어내는데 이 공장의 공정 미세화 수준이 엔비디아나 AMD 제품에 비해 떨어진다는 것, 그리고 현재 인텔 생산 공장이 포화 상태라는 것이죠. 인텔은 현재 세계 각지에서 14개의 공장을 운영하고 있고, 이 중 시스템 반도체를 제조하는 생산 라인을 가진 공장은 10곳에 달합니다. 하지만 10나노미터 공정 장비 업그레이드 진행과 함께 모바일 및 비즈니스 시장의 수요 증가로 자사 공장에서 생산하는 물량으로는 수요를 충족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마저도 새로 문을 열 공장 하나가 아직 닫혀 있거든요. 이미 인텔은 2018년 12월에 위탁 생산을 더 이상 받지 않겠다고 선언하기까지 했죠. 지금 인텔 공장의 상황을 볼 때 추가로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14나노미터 또는 새로 생산될 10나노미터 공정의 일부 제품을 한 단계씩 퇴보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B365 메인보드 칩셋처럼 말이죠. 이렇게 생산을 한다고 해도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작년 인텔 CPU 가격 폭등 사태 기억하시죠? 인텔이 14나노미터는 삼성이나 TSMC 12나노미터와 견줄 만큼의 집적도를 가졌다지만 아무튼 더 미세화되진 않은 공정이기 때문에 일반 소비자들은 물론 대형 고객사들 입장에서도 이건 다른 브랜드보다 퇴보한 공정이네, 성능도 전성비도 안 좋겠지? 그런데 비싸기까지 하다고? 라는 인상을 심어줄 가능성이 있습니다. 굳이 제2의 CPU 가격 폭등 사태를 만들 필요는 없죠. 그렇다면 인텔은 저렴한 생산 가격과 안정적인 물량 확보를 위해서 다른 파운드리에 외주를 주는 수밖에 없는데, 글로벌 파운드리는 7나노미터 포기했으니 메리트가 없고 삼성과 TSMC 두 곳이 유력한데 TSMC를 먼저 고려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장 경쟁사의 라데온은 올해 생산품부터 TSMC 7나노 공정을 이용한다고 발표한 가운데 엔비디아 역시 다음 시리즈 제품군부터 7나노미터를 양산할 가능성이 높아졌고, 이는 결국 TSMC 단골 고객사이던 엔비디아의 AMD 칩까지 같은 파운드리에서 생산되는 것이니 TSMC의 공장은 상시 풀 가동될 테고 단가는 높아지겠죠. TSMC 집적도 수준이 삼성보다 조금 더 높아 데스크톱 프로세서를 생산하기 좋은 공장인 건 사실이지만 당연히 삼성보다 비쌉니다. 이제 첫 발을 들여놓은 분야에서 과거의 동일 분야 포트폴리오도 충분하지 않은 업체의 생산품을 비싼 돈 주고 사려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많이 있을까요? 저렴한 가격대라는 메리트를 챙기기 위해 최대한 낮은 돈을 들이고 제품을 생산하려면 아쉬워하는 업체에게 외주를 줘야겠죠. 여기에 딱 알맞은 곳이 삼성전자입니다. 삼성전자는 올해 초 시스템 반도체 2030 계획을 수립합니다. 2030년까지 CPU, GPU, AP 같은 시스템 구동의 핵심이 되는 연산장치 제조 분야에서 글로벌 1위 자리를 쟁취하겠다는 계획인데요. 이에 따라 삼성전자는 관련 반도체 설계 연구 인력은 물론 파운드리 생산 설비의 역량 강화와 함께 새로운 고객사를 찾아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과정에서 가장 먼저 이해관계가 일치한 업체가 인텔이고, 이 인텔은 삼성전자에게 14나노미터 칩 외주를 준 상태입니다. 그게 CPU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하고요. 정황상 인텔이 14나노미터 반도체라면 CPU 아니면 메인보드 칩셋 둘 중 하나인데, 당연히 이런 관계는 자연스레 그래픽카드 생산 검토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분석이죠. 삼성전자를 선택할 또 다른 메리트는 삼성전자는 EUV 장비 생산 라인을 일찍이 도입했다는 점입니다. 이는 늦게 도입하기 시작한 TSMC 대비 7나노미터 이하 공정의 개발 안정화가 빨라질 수밖에 없고, 지금 고객사 계약을 맺고 단골 고객이자 2030 계획의 1호 고객사가 된다면 여러모로 긍정적인 요인이 따라 붙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또한 분석에 힘을 실어주는 게 인텔 중국 지사가 웨이보에 올린 글입니다.
다시 볼까요? 2020년에 10나노미터, 2021년에 7나노미터 제품을 생산한다는데 14나노미터에서 10나노미터 오는데 5년 걸렸던 인텔이 1년 만에 더 미세화된 7나노미터 공정이 제품을 만들다니 설득력이 전혀 없죠. 아마 1세대 그래픽카드는 현재 개발 완료되는 인텔 10나노미터 공정과 삼성 10나노미터로 동시 양산될 수도 있고, 두 번째 세대는 삼성 7나노미터만을 사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집니다. 2021년이면 현재의 삼성 7나노미터 공정이 무르익을 시점이기 때문이죠. 사실 설계한 공정과 같은 공정이더라도 위탁 생산 업체에서 실제로 제품이 바로 생산되기까지는 어느 정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역시 장비 조정의 시간이죠. 하지만 라자코두리가 삼성전자 기흥사업장을 방문한 뒤로부터 본격적인 양산까지 약 1년이라는 시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런 건 문제가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인텔 그래픽카드를 삼성전자에서 생산할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의 근본은 세계 IT 시장의 정황상 들어맞는 사실관계에 입각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은 모르시지만 6월 초 엔비디아가 RTX 20 및 GTX 16 이후 차세대 그래픽카드 생산을 삼성전자에게 위탁합니다. 경쟁사의 원래 예정이 없던 파운드리 업체의 변경 역시 한 건 했네요. 올해 출시될 RTX 슈퍼까지는 TSMC에서 생산할 예정입니다. 인텔이 CPU 분야에서는 여러모로 부정적인 여론이 있지만 그래픽카드 분야에서만큼은 꼭 좋은 제품을 만들어 시장의 판도를 뒤집는 자리에 올라섰으면 하는 기대가 많은 건 저뿐만이 아닐 것 같은데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의견 남겨주세요.